이번에 강의하게 될 제40강에서는 연나라 태자단이 진시황으로부터 무례한 대접을 받고서 여기에 대한 오한이 사무쳐서 현가라는 자격을 얻게 되고, 이 현가를 통해서 진시황을 저격함으로 인하여 실패한 데에 따른 참화의 시작이라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바로 연나라 태자단이 자객을 통해서 진시황을 저격하려고 하는 것은 하나의 호기로웠던 일이지만 그 결과는 참담했던 것입니다. 현가의 자객 저격의 실패는 바로 진나라에서 연나라를 침공하게 되었고, 그 결과로 연나라 태자단의 목을 베어 진나라에 바치는 참화에 이르게 되었고, 여기에서 그치지 않고 또다시 연나라는 멸망의 길로 걷게 되는 이러한 막대한 화를 자초하게 된 것입니다. 바로 우리는 여기에서 눈여겨보셔야 할 점은 연나라 태자단이 진시황으로부터 예우를 받지 못했다라는 하나의 노여움 때문에 자신의 목이 잘리고 연나라가 멸망하는 화를 자초한다라는 것은 일시에 호쾌한 기분으로 자객을 쓴 건 통쾌한 일을 하겠지만 그에 따른 결과는 참담했던 것입니다. 바로 우리는 이러한 점에서 일시에 한때에 참지 못하는 그 분이 어떠한 화를 불러들이게 되는가를 바로 눈여겨보셔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부수적으로 제후들의 나라가 점차 뒤를 이어서 멸망해 가는 이러한 부분을 이번 강의에서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원문을 보면서 말씀드리기로 하겠습니다. 자, 기사년에 이르러서 볼모로 잡힌 태자단이 바로 진나라에서 도망 나온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바로 이런 일이 있기 전에 쉽게 말하면 연나라 태자단이 노여운 마음으로 진나라에서 도망하여 바로 연나라로 돌아오기까지 이전에 어떤 일이 있었느냐면 그게 초짜인 것입니다. 바로 이런 일이 있기 이전에 연태자단이 상지어 조하야 연나라 태자단이 일찍이 조나라에 볼모로 있을 적에 여왕선이라니 이 말은 진시황과 사이가 좋았다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걸 보면 연나라 태자단의 아버지와 진시황의 아버지가 동시에 조나라에 볼모로 있었고, 거기에서 어릴 적에 태자단과 진시황은 서로 가까운 사이로 지냈던 것입니다. 그러다가 진시황이 즉위했을 때에 이런 연유로 진시황과 사이가 좋았다라는 연유로 태자단이 진나라에 볼모로 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시대가 바뀐 것입니다. 조나라에 볼모로 있을 적에는 똑같이 볼모의 신세지만 지금의 상황은 진나라와 연나라 상황은 바뀐 것입니다. 주객이 전도된 것입니다. 천하를 모든 주도권을 쥐고 있는 진시황이 예전 불모 시절처럼 똑같이 대할 수 있느냐라는 것이에요. 피일시 차일시로 그때는 그때고 지금은 지금이지, 그 시대 상황 판단을 못한 거예요, 연나라 태자단이. 그래서 진시황이 예우를 하지 않는다라는 이유가, 예우를 하지 않을 수밖에 없는 이유가 진시황은 이제는 천하의 패권을 누리고 있는 시점이고, 연나라는 한낱 진나라에서 보면 미약한 나라에 불과한 거예요. 그럼에도 이런 현실 상황을 파악을 못하고 나한테 무례했다라는 그 하나의 단이 이 노여움을 가지고 이 성넬로자 이 하나가 무슨 짓을 앞으로 하게 되느냐,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자객을 등용하게 되고 자객에 의해 실패하게 되고 그것은 진나라로부터 침공을 당하게 되고 더 이어서 연나라 태자단은 목이 잘리게 되고 그야말로 참단 헌진이라 태자단의 목을 잘라가지고 바로 진나라에 바치게 되는 바로 이러한 불상사에다가 결국은 진나라가 모두 멸망하게 되는 이 성넬로자 하나가 훗날 어떤 것을 가져올지를 바로 생각을 못한 것입니다. 바로 여기서부터 연나라의 화건은 재촉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잠시 건너뛰어서 신민년에 가장 멸망한 나라가 어디 나라냐면 한이라고 해서 범수의 계책 속에도 있었듯이 한나라라고 하는 것은 중국의 중심 지역에 있기 때문에 진나라가 천하를 통일하려면 중국의 가장 중심지에 있는 한나라를 정복해야 된다라는 그 정책에 의하여 한나라는 가장 먼저 멸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사성이 한나라를 멸망해가지고 한을 포로로 잡고 그 땅에다 영천군이라고 하는 고을로 바꿔버렸다라고 말한 것입니다. 자, 개유년에 이 해는 한나라가 멸망하고 그 다음에 조이한, 조나라, 위나라, 한나라는 중국의 중심 국가인 것입니다. 그래서 두 번째 멸망한 나라가 조나라가 망하게 된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두 나라가 멸망하니까 이제 남는 것은 오국의 제후만이 남게 되는 것입니다. 왕전이 조군을 공격하여 대파지하고 크게 바로 조군을 격파하고 마침내 서울인 한단 땅을 정복하여 조왕천하다 조나라 왕 천을 포로로 잡음으로 해서 전국 시대에 이르러 조나라는 이제는 역사의 한 페이지에서 사라지게 된 것입니다. 자, 다시 앞서에서 진나라를 원망하고 성낸 이것이 이제는 무엇으로 이어지느냐? 바로 진시황 저격이라는 대로 본격화되기에 이르는 부분이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연나라 태자단이 진시황을 저격하기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바로 이러한 저격을 위하여 전제 조건이 몇 가지가 있었던 것입니다. 바로 번호기를 연나라 태자단이 번호기를 만나게 된다라는 사실. 바로 이것도 진시황을 저격하는데 하나의 반연으로 등장하는 인물인 것입니다. 두 번째, 현가가 번호기를 찾아가서 번장군의 머리를 청하는 것입니다. 내가 진시황을 저격할 테니까 진시황과의 당신의 원한을 풀어줄 것이니까 번호기 당신 머리를 내놓으라고. 바로 그런 머리를 들고 현가는 진나라로 들어가면서 함성 번수라 번호기의 머리를 함에다가 담아가지고 진시황의 환심을 사기에 이르는 것입니다. 자, 우리는 이런 역사 속에서 뭘 볼 수 있느냐? 현가라든지 번호기라든지 이 두 사람의 정말 협백이라고 하는 것은 이비가 교연한 것입니다. 그들의 마음가짐이 분명한 것입니다. 좌고우면을 하지 않고 오로지 무엇을 하면 하겠다라는 정말 자객류의 그 결연한 의지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불기기지하여 그 사람들은 그 자기가 뜻한 바를 조금도 속이지 않고 이런 결연한 행동 때문에 그들의 자객의 이름은 후세까지 전해지는, 지금도 자객하면 현가를 들먹거리는 이런 역사적 인물로 자객의 대표성을 갖게 된 것입니다. 자, 번호기는 자기가 스스로 목을
바로 찔른 거라든지 바로 이래가지고 자신의 억울함을 풀고자 했던 일이나 형가가 진시황의 소매자락을 잡고서 저격을 했던 일, 조수행사. 바로 이와 같은 결과는 어떤 것을 낳아줬느냐. 긍정적 측면에서는 포악한 진나라가 혼이 빠져버리는 것이고, 바로 이러한 자객들의 일은 정말 이 세상의 나약한 사람들에게 기계를 더해주는 그러한 상승 효과가 있었던 것만큼은 부정할 수 없는 것입니다. 연나라 태자단이 자객을 등용한 데 대하여 시비의 득실은 논란될 수 있지만, 바로 이 두 사람 자객의 입장에서만 그들의 결연한 의지와 그들의 확고한 변함없는 의지에 관해서는 긍정적 평가가 없을 수 없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 역사는 어떻게 시작하느냐. 연나라 태자단이 번호기를 만난 데서부터 이것은 지금 시작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진시황의 저격은 번호기를 만난 데서부터 시작한다, 이렇게 봐도 되는 것입니다. 연나라 태자단이 온왕욕보지러니 연나라 태자단이 진시황의 온한을 품고서 진시황에게 보복하려고 마음을 먹은 것입니다. 정말로 꼭 그래야 됐느냐. 그것은 물론 연 태자단의 지모가 깊지 못한 데서 벌어진 일이기 때문에 결과로 보더라도 긍정적인 면을 인정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자, 이 보복을 하려고 했는데 장군 번호기 득자야. 장군 번호기는 어느 때 어느 나라 사람이냐면 진나라 장수입니다. 진나라 장수 번호기가 진나라의 죄를 얻어가지고 도망하여 어디로 왔느냐. 연나라로 찾아온 것입니다. 그러자 태자가 수의사자다. 태자가 번호기를 받아서 집사자, 그에게 머물 곳을 마련해 주었더라라고 말한 것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번호기가 있었고, 자, 자객으로 떠날 태자는 문 위인 형가지 현하고 태자는 위나라 사람 형가가 어딜다라는 말을 듣고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런 소문을 듣고 비사 후레이 정견지하여 겸손하게 말을 낮추고 후한 예로서 바로 형가를 보기를 청하여 욕 사급 진앙하여 바로 이 형가를 청견한 이유, 욕자가 목적이에요. 이 목적은 어디에 있었느냐. 그건 다른 게 아니에요. 형가로 하여금 진시황을 위협해서 반제후 침지라가 제후에 침략한 땅을 되돌려 받으려고 하다가 불가거든 만약에 그 일이 안 되면 인척살찌러니 인하여 찔러가지고 바로 척살, 진시황을 척살하자고. 척살이란 말은 다른 말로 하면 저격을 해버리자고. 이런 의도로 형가를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진시황에게 보복하기 위하여 형가를 자객으로 모신 것입니다. 그러자 형가가 뭐라 하느냐. 금행이 무신적 진을 미가치냐니 이번 길에 행하면서, 이번 길이라는 것이 바로 진나라에 저격을 하러 가려면서 반드시 여기에 믿을 만한 것이 없으면 진나라는 가까이 할 수 없는 건 당연지사한 것입니다. 그러니 믿을 만한 물건이 뭐냐. 딱 두 가지가 있다. 진나라에서 믿어줄 수 있는 물건 두 가지가 뭐냐면, 첫 번째 번장군의 머리, 두 번째 연나라의 좋은 땅. 이것을 갖다 바치면 진나라는 믿어준다. 바로 그것이 성덕 번 장군수와 참으로 번장군의 머리와 여 다맛
연나라의 독항의 지도를 얻어가지고, 얻은단 말은 이걸 가지고 봉헌진앙이면 받들어서 진나라 왕에게 바치면 진나라 왕이 필열 견신하리니 반드시 반가운 마음에 나를 반드시 친견하게 될 거라고. 이것이 신용을 갖고 가면 좋아해가지고 진시황을 만날 수 있는 계기가 된다라는 것이에요. 그럴 때 신이 내 유의 보라 하고 이에 바로 보복을 할 거라고 이렇게 말한 것입니다. 그러면 독항은 뭐냐? 독항이라는 것은 기름진 땅을 말하는 것이에요. 고유지지라. 사마표의 궁극제에 의하면 바로 계현 방성은 계현 방성에 유독항정하니 바로 이 땅이 그곳이다. 그래서 연나라에서도 가장 기름진 곡창지대, 그걸 바쳐라. 자, 이런 두 가지의 물건이 필요하는데 여기에서 번호기를 태자가 실컷 받아들여서 잘 머물 수 있는 객사를 마련해 줬는데 당신 목을 내놓으라 할 수는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현가가 내 사견 번호기알이 되는 거예요. 여기에 사자는 태자 단의 의견이 아니라 현가의 사적인 견해로 바로 태자단이 연루되지 않았음을 밝혀주려고 사자를 쓴 것이에요. 이에 사적으로 번호기를 견 찾아가서 말하기를 문구 장군수를 금천금 망가라 하니 내가 듣자니 장군의 머리를 가지고만 오면 황금 천근에 읍은 망가를 주겠다라고 이 구자가 요즘 말로 하면 현상금이에요. 당신 머리에다가 천금의 황금과 망가의 시급을 준다라고 현상금을 걸어놨다라고 하는데 온득 장군이사여 온컨대 장군의 머리를 얻어서 이헌 진왕이면 진시황에게 바치면 진왕이 필히 견신하리니 진시황은 반드시 반가운 얼굴에 나를 친견하게 만나게 될 것이리니 신이 그때 좌수로 파기수하고 왼손으로는 진시황의 그 소매자락을 잡고 우수로 침기 흉이면 오른손으로 그의 가슴을 찌르면 이 비수로 즉 장군지 구를 보하고 장군의 원수인 진시황에게 보복할 수 있는 일이고 연 결릉지 괴를 연나라가 결릉이란 말은 무시당한 볼견자 당한 무시당한 그런 치욕을 부끄럽겠자 수치 치욕 그런 것을 없앨 수 있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은 뭔 말이냐? 개인적인 원수를 갚을 수 있고 두 번째로는 당신을 애우해 준 연나라 태자단을 위하여서도 당신 목을 바치면 어떻겠냐라는 말이 되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바로 번호기의 머리를 청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현가는 진나라로 들어갈 적에 함에다가 번호기 머리를 담아가지고 가는 일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번호기와 자는 신제의 일이야 절치부심냐라. 이것은 번호기 내가 밤이나 낮이나 이를 갈면서 정말 내가 마음을 썩었던 일이다. 얘를 태우면서 내가 기연히 보복하려고 다짐했던 일이다. 그리고서 마침내 자기가 스스로 자신의 목을 찔려서 죽으니까 그의 머리를 함에다가 그의 머리를 담을 성자 담아가지고 이렇게 해서 하나는 준비가 된 것이에요. 이것이 첫째 하나의 신물, 믿을 수 있는 물건이 마련됐고 자, 이렇게 마련됐으면 이제는 진시황의 가슴을 찌를 수 있는 칼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태자는 애고 천하지 리 비수하야 연나라 태자단은 미리 천하에서 가장 예리한 비수 하나를 구해가지고 비수 이 정도로는 안 되니까 사공으로 이약 최재하야 바로 이 칼을 다룰 줄 아는 기술자로 하여금 약으로서 여기에서 말한 약이라는 건 독약을 묻혀가지고 불에 달군 거예요. 불에 달궈가지고 이 시인하니 정말 사람이 잘 죽나 하고 사람에게 시험해 봤더니 혈유루에 피가 잘잘 흐르면서 실오라기처럼 흐르면서 거기에 찔린 사람들마다 입사, 곧장 죽지 않은 사람이 없더라. 그 칼날이 그와 같이 예리한 데다가 독약같이 묻혀가지고 담금질을 해놨더니 그 칼만 스치면 모두 죽는다. 그런데 이 유루라는 말에 대해서 두 가지 해석이 있어요. 비수로 시인의 이 비수를 가지고 사람한테 시험해 봤더니 이 첫째 말이 뭐냐면 인혈출이 사람의 피가 나올 적에 제 족이 점누사르면 겨우 족해서 실오라기를 묻힐 정도만 피가 나와도 곧 죽어버린다. 이렇게 해석된 것이 하나 있고 이 강신우 뭐라는 거는 혈출이 여 사루야라 이 말은 뭔 말이냐면 피가 실오라기처럼 멈추지 않고 계속 흘러서 죽는다. 이렇게 해서 이 유루라고 하는 것은 실오라기를 적실 만큼 피가 나와도 죽는다라는 일설과 그 칼에 한 번 맞으면 피가 멈추지 않고 끊임없이 흐르다가 죽는다. 이런 두 가지로 유루를 해석하고 있는 것입니다. 공통적인 것은 이 칼에 스치기만 해도 모두 죽는다라는 것은 정설인 것입니다. 이런 칼을 가지고 내견 입진하다. 이에 보내서 진나라로 들어가게 되었더라. 자, 이렇게 해서 진시황을 저격하기에 이르게 된 것입니다. 그래 형가가 한번 진시황을 쳤는데 진시황이 얼마나 놀랬던지 간담이 철렁한 일이 벌어지었다라는 것이 여기에 주제인 것입니다. 그러면 이런 일이 어떻게 나왔느냐? 바로 형가의 비수에 진시황의 소매자락이 잘려나간 것입니다. 이게. 그러니까 얼마나 진시황이 팔을 세차게 휘둘러 버렸던지 소매자락이 찢어지면서 제대로 붙잡지를 못한 것입니다. 결국 형가는 사지가 찢겨서 죽게 되고 태자 단 역시도 목숨을 잃게 되는 이 화거으로 직접 연결된 것입니다. 자, 형가의 비수에 잘려나간 진시황의 소매자락. 형가같이 함양하니 함양에 이르르니 왕이 대의하여 아니나 다를사. 너무 반가워가지고 예우를 어느 정도로 했느냐. 조복을 입고 진시황이 구빈까지 진설해가지고 마련해가지고 형가를 만났더라라는 것이에요. 최고의 예우를 했다를 구빈까지 마련해가지고 형가를 만나봤다 이 소리예요. 얼마나 좋았던지. 유소의 주에 보면 구빈이라는 것은 주례의 구후를 말한다. 이것은 공후 백자남 고경 대부 사까지 이것을 구빈이라고 말한다. 자, 이걸로 보면 뭔 말이냐면 유소의 주로 보면 모든 관료들을 다 모이도록 한 자리에서 만났다가 되는 것입니다. 구빈을 이렇게 해석하면. 그런데 자, 또 달리 해석하면 사기정에서는 유은, 설, 물물 대빈이 문물을 크게 갖춘 것을 구빈이라고 해야 되지 바로 이
공후 백자남으로부터 선비까지 모든 신하를 다 주워 모아놨다, 조정해, 이런 뜻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건 사람이 아니라 예물이다. 자, 이걸 구빈이라 하니 부득이 줄의 구빈으로 이석이라 줄에서 말한 구빈의 의로서 이걸 해석한 건 안 된다. 이렇게 말한 거예요. 그리고 유언본은 또 뭘 했느냐. 빈이라는 것은 논어에서 말하듯이 소사빈, 전빈지 빈이다. 전빈지 빈이라는 것은 뭔 말이냐면 옛날 사실 논어에서 나온 부분인데 전하여 손님을 맞이하는 전빈이란 빈자다. 구빈이라는 것은 빈 한자가 9사람이란 뜻이다. 이것은 논어에 의하면 예를 들면 구품의 관리가 오면 빈용, 품수집안, 이 손님을 접대한 사람은 절반을 쓰니까 5명을 쓰는 거예요. 이와 같이. 그러면 자, 맞이할 때 5명인데 그러면 올 적에도 5사람이 왔을 거예요. 수행자로. 그러면 어떻게 하느냐? 이게 왜 전빈이냐? 위에서 먼 물건을 내려주거나 하면 이 1이란 사람 하급관료가 2라고 하는 상급관료에게 명을 전하고 이와 같이 쭉 위로 올라가는 거예요. 바로 이래서 전빈이에요. 이게. 손님 맞이한 사람을 9사람으로 했다 이렇게 보는 것하고 주례에서는 모든 조정관료를 대거 등용했다라는 것하고 그 말을 달리 보는 것입니다. 이번 강의는 시간상 여기에서 끝맺기로 하고 다음 강의에 이어서 말씀드리기로 하겠습니다.